안녕하세요. 김주영 작가입니다. 저는 지난 8월에 대교 국제조형 심포지엄에 참여 작가로 공모 선정되어서 약 3주 동안 경기도 양주에 위치하는 크라운에테 아트밸리 조각 스튜디오에서 대형 조각을 제작하고 왔습니다. 대교 국제조형 심포지엄은 조각가로서의 꿈을 키우는 많은 예술학도들이 작가로서의 등용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각계에서는 꽤 유명한 심포지엄입니다. 이 심포지엄은 2012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조각 심포지엄이란 전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작가들의 작품 제작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고, 심포지엄에 참여하게 되는 작가들은 같은 곳에서 숙식을 하며 각자 고유한 방법으로 작품을 제작해 나가면서 서로의 정보도 교환하고 작품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는 장이 열리는 행사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대교 국제조형 심포지엄에 참여했던 한 명의 작가로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었던 참여 작가 총 10명의 작품 진행 과정과 내용에 대해 소개시켜드리고, 공모에 대한 요강과 접수 방법을 저의 자료를 바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영강 작가의 정지된 심장 작품입니다. 이 작가의 작품은 알루미늄을 조각조각 단조로 두들겨서 부분 형태를 만들고 부분 만들어진 형태를 용접해서 이어 붙여 만든 작업입니다. 작가는 조속가가 아니라 금속공예가인데,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단조를 할 때 사용하는 모르라는 도구가 금속공예에서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자유로운 형태를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영강 작가는 작품 표면에 부분 도색을 해서 음영을 주고 질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부분 샌딩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도색한 조화 국화다발을 작품에 삽입하기 위해 시멘트를 부어 수평을 맞추고 국화꽃 다발을 고정했습니다. 심장이 체인에 묶여 허공에 떠있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도르래와 원기둥을 가지고 산바리로 세워보고 원하는 높이에 맞게 길이를 조절한 뒤 기둥과 체인을 도색했고, 심장을 체인에 감아서 도르래에 걸고 완성했습니다. 작가는 고래의 심장을 작품으로 제작해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의 삶이 박탈되었는지를 말하고자 하며, 한때 거대한 생명을 움직이게 했던 심장은 멈추어 있지만 생명의 숭고함을 전하며 검은색 조화 국화다발이 꽂혀있는 작품을 보며 인간으로 인한 무분별한 죽음에 대해 애도하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김승주 작가의 더 리틀 프린세스 앨리스 작품입니다. 김승주 작가의 작품은 점토로 원형 작업을 거쳐 실리콘 형틀을 만들고 FRP 캐스팅 작업을 한 뒤 퍼티를 바르고 샌딩하는 세부적인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작업입니다. 작품의 좌대는 작가가 작업실에서 실제 사용했던 테이블의 프레임을 활용했고, 속에 채워지는 나무 서랍은 조립 과정을 거쳐 스테인으로 채색, 코팅한 뒤 책상 프레임 안에 배열하고 고정시켜서 완성했습니다. 좌대를 완성한 뒤에는 다시 주제 작품의 도색 작업을 시작했는데, 베이스 컬러와 음영 컬러는 야외에서 도색 작업을 했고, 어느 정도 베이스가 완성된 이후에는 실내로 가지고 들어와서 세필을 활용해 세부적으로 묘사하며 컬러링을 완성했습니다. 김승주 작가는 친구들과 아무 걱정 없이 뛰어놀았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망원경 하나로도 어디든지 모험할 수 있는 탐험가가 되기도 하고, 붓과 파레트를 도구 삼아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건축가가 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른의 시선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어린 김승주 작가는 친구들과 함께 매일같이 상상의 세계를 여행 다니는 한 명의 어린 왕자였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년 시절의 즐거운 상상과 기억은 자신만의 추억 상자들로 채워진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겠지만, 성장하고 사회로 나가면서 자신들이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조차 회상할 여유가 없는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 시대의 우리를 바라보며 작가는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더 리틀 프린세스 앨리스 작품은 여우 인형을 가지고 놀며 어린 왕자가 된 것처럼 상상을 즐겼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어린 왕자로 투영한 형상을 통해 작품의 의도를 살피고 유년 시절 상상의 꿈을 꾸었던 자신만의 서랍 속 추억 상자를 꺼내 무엇이든 될 수 있고 할 수 있었던 그때의 감정을 떠올리기를 바라만다고 김승주 작가는 전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김지영 작가의 작품 파수꾼입니다. 기존에 골판지로 거칠게 만들어낸 작가의 페르소나인 고가치의 형태를 크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형태가 헷갈리지 않도록 확대할 사이즈의 3분의 1 크기로 석고 모형을 탄탄하게 제작했고, 이 모형을 보면서 다시 실물로 확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스티로폼 원형 위에 3가지 색상의 정형화된 타일을 자유롭게 깨부시고 획일적이지 않게 부서진 이 형태들을 다시 퍼즐을 맞추듯이 이어붙여 타일 조각들은 면이 되고 그 면들이 모여 하나의 덩어리로 점차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작가는 좌대 밑바닥, 좌대와 작품 사이, 작품의 관절 사이에 두랄루민 파이프를 삽입하고 전체적으로 에폭시 코팅에 내구성을 다진 뒤 타일을 붙였고, 타일과 타일 사이와 좌대 밑판에는 강화제를 섞은 특수 시멘트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작품 표면을 샌딩한 뒤 전체적으로 방수 코팅을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작품 파수꾼의 주인공인 고가치는 그림자 형태의 좌대 위에 안경을 쓰고 커다란 도끼를 들고 서 있습니다. 안경은 지혜를 상징하고 도끼는 수호를 상징하며 그림자 형상은 자신일 수도 있지만 자신과 비슷한 모습을 한 타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중한 가치를 지닌 자신을 지키고 나와 닮은 타인 또한 나와 같이 소중한 가치를 지녔고 우리는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켜나가야 된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사람마다 제각각 모난 부분도 있고 둥근 부분도 있습니다.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모서리가 닿지 않게 배려한다면 우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들이 모이면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의 제작 과정 자체가 퍼즐을 맞추듯 타일의 형태를 살피고 조각조각 맞춰야 하는 특성 때문에 심포지엄 기간 동안 참여 작가, 어시스턴트, 관계자분들과 협업하며 작품을 완성해 나갔고, 그 과정 자체가 작업 주제와 상응했고, 따라서 작품은 작업의 일부분이며 심포지엄에 참여한 시간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었다고 작가는 설명합니다. 단국대학교 박재훈 작가의 딜레마 작품입니다. 박재훈 작가는 작품의 이미지를 3D 프로그램으로 모델링을 하고 가상의 이미지를 실물로 옮기기 위해 실 사이즈에 맞게 스탬판을 재단하고 밴딩한 뒤 계단 형식으로 층을 쌓아가며 타원형으로 용접하고 샌딩 과정을 거쳐 몸체를 완성했습니다. 하단의 다리 형태는 3D 프린터로 출력했으며 3D 출력물 위에 용접을 하면 원형이 녹기 때문에 원형 위에 석고 붕대를 바르고 그 위에 스테인리스 철사로 감은 뒤 용접으로 녹이고 그 위에 다시 열을 가해 불을 먹인 색을 입혀 완성했습니다. 완성한 다리 형태를 반으로 잘라 석고 원형을 빼내고 다시 조립한 뒤 몸체와 용접해 결합시키고 전체적인 형태를 샌딩하며 다듬었고, 좌대를 만들어 본체와 용접해서 붙여 샌딩하며 정리한 뒤 마무리 지었습니다. 작가는 최근에 있어 재료와 작품이 서로 언밸런스한 믹스매치 작업에 심취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재료를 사용해서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 라는 개인적인 의문과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작품 또한 관람자들이 마주했을 때 신선함을 느끼는 동시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환기시켜주고자 하는 바람과 의도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바람과 의도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작업 과정을 통해 작가는 지극히 무의식적인 자아를 현실로 구현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시작, 더 비기닝으로 사람들의 시작이란 할 것인가 혹은 말 것인가 라는 딜레마로부터 시작된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즉, 시작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혼합되어 있다고 보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작가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중앙대학교 박현준 작가의 필러 오브 트레이스 작품입니다.
박현준 작가는 작품으로 활용할 철판과 사각철 파이프들을 설계한 크기나 높이에 맞게 재단하고 사각철 파이프로 원기둥에 골조를 세운 뒤 골조 위에 밴딩한 철판을 용접해서 붙였습니다. 크기가 다른 130여 개의 직사각형 철판을 에칭하고 세워진 기둥 위에 에칭판을 붙이기 위해 사각철 파이프로 일정 간격을 두고 외곽 구조의 틀을 용접해서 제작했습니다. 에칭판을 기둥의 둘레에 맞게 밴딩해서 철 파이프 위에 바이스로 임시 고정을 한 뒤 피스를 박아서 완벽히 고정시켜가며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가는 정확한 수직 수평 간격을 맞추기 위해 쉴 새 없이 사다리와 작품을 오르내리며 골조 형태와 에칭판의 위치에 집중했었습니다. 작품 필러 오브 트레이스는 흔적의 기둥이라는 뜻으로 우리들의 관계, 인연들이 만들어지던 찰나의 순간에서 만들어진 기억의 흔적들을 기록하는 개념으로 철판에 에칭을 하고 에칭을 한 철판을 모아 기둥에 붙이는 과정은 흔적들의 기록을 수집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런 인생의 찰나에 대한 기록의 수집을 모아 하나의 기념비적인 개념의 기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붙인 작품의 제목이 필러 오브 트레이스입니다. 실제 존재하던 흔적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다시 철이라는 매체에 새기는 과정은 자신에게 있어 우리들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명상과도 같은 행위라고 박현준 작가는 설명합니다. 수원대학교 이기라 작가의 윤술 205 작품입니다. 이기라 작가는 작품에 들어갈 스탬판을 정사각형으로 재단하고 수백 장의 정사각형 스탬판들을 바이스에 불려놓고 물결을 연상하듯 형태를 자유롭게 구부렸습니다. 물결처럼 구부려진 스탬판 유닛들을 다시 큰 사각 스탬판 위에 더 넓은 물결을 나타내듯 나열하고 용접과 샌딩을 반복하며 한 판씩 완성해 나갔습니다. 완성된 사각판들은 가장자리 4군데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좌대를 만든 뒤 좌대에 4개의 스텐 기둥을 지지대로 세워 스탬판을 한 장씩 끼워 놓고 높이를 조절하며 용접했고 50층의 물결탑을 세웠습니다. 작가는 작업 방식에 큰 모토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작품 윤술은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이라는 뜻으로 작고 연약한 것들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큰 형태는 언제나 황홀함을 안겨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작가는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낸 뒤 지하철을 타고 한강을 건너던 중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과 노을에 비친 강물결에 지하철을 타고 있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승객들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창 밖을 바라보는 편안한 시선에서 동질감을 느끼며 설명할 수 없는 위로와 감동을 받았었고 그런 감동을 고스란히 자신의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어 윤술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이상호 작가의 이질적 영향의 동질성 작품입니다. 이상호 작가는 그리스 신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코린트 양식의 기둥을 제작하고 기둥 원형에 폴리 형틀을 뜨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왁스가 불량이었는지 폴리 형틀에서 복제 원형이 떨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겨 결국 폴리 형틀을 제거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기둥 원형에 실리콘 형틀을 제작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계획대로라면 기간 안에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었으나 앞전의 해프닝과 기둥의 개수를 계획보다 3개를 늘려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주변의 작가들과 어시스턴트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작업한 덕분에 기간 안에 무사히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작품 이질적 영역의 동질성은 이미 존재했던 과거, 현재의 표상이자 각각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는 서로 다른 오브제들이 등장하여 특정한 형태를 갖춥니다. 부서진 고대 신전 기둥 틈에 낀 평형색색의 공은 가벼워 보이지만 기둥의 무게를 견디며 균형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작가는 각각의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질과 역할, 의미를 재해석하며 이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합니다.
작품 이질적 영역의 동질성에서 연출된 역설적 상황은 현재와 과거라고 한정되어 있던 물체들이 물리적으로 비현실적인 공존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배제되고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즉, 작품을 통해 보여지는 왜곡된 표현은 과거와 현재가 단 하나의 시간대로 포섭되는 궁극적인 순간이자 일상의 테두리에 구현된 기계적인 유연함을 벗어날 수 있음을 자각하는 순간이 구성된다고 설명합니다. 경희대학교 이용빈 작가의 움튼타원 작품입니다. 이용빈 작가는 스티로폼으로 타원형을 제작하고 원형이 용접할 때 녹지 않도록 석고를 발라주는 작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용빈 작가의 작품은 재료 자체의 물성에 접근하는 작업이라 심포지엄 기간의 3분의 2 정도 동안 스텐봉을 녹이는 작업에만 집중을 했었습니다. 스텐봉이 녹아 굳어진 용접물들을 규칙적이지 않은 일렬로 다시 용접해서 붙이기를 반복해가며 어느 정도 길게 만들어지면 타원 원형 위에서 배열해가며 용접하고 용접물이 식는 동안 형태가 변형되지 않게 하기 위해 빗으로 고정해가는 작업을 반복했고 마침내 타원형으로 형태를 만든 뒤 반으로 갈라 석고 원형을 비워내고 다시 형태를 다듬어 완성했고 철판으로 원형의 좌대를 만들어 주제와 결합한 뒤 의도적으로 물성 본연의 성질을 드러내기 위해 좌대에만 도색을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참 무더위에 8시간가량 쉬지 않고 앉아서 스텐봉을 녹이고 붙이는 반복의 작업을 하는 작가와 어시스턴트를 보면서 지구력이 빚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작품 움튼타원은 스텐봉 원형의 상태를 물리적으로 변형시켜 새로운 물성을 자아내고 그 변형된 물성에 대한 시각적 착시에 집중하며 변형된 물성들로 이루어진 비어있는 원형으로 잡념이나 사념이 없는 공간을 재현했다고 이용빈 작가는 설명합니다. 경상대학교 최봉석 작가의 트로피 작품입니다. 최봉석 작가는 점토 원형 작업을 거쳐 실리콘 형틀을 만들고 하나의 형태를 세 피스로 복제해서 세우는 작품이라서 캐스팅 작업을 반복했었습니다. FRP 재료가 플라스틱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구성이 돌이나 철, 나무보다는 약해서 작품 내부에 유리섬유를 바르고 다리와 같이 얇은 면적에는 철심이나 강목으로 지지대를 받쳐주는 작업을 겸했었습니다. 이후에 외형을 자연스럽게 완성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퍼티를 바르고 다시 샌딩을 하는 작업을 반복하며 형태를 다듬었습니다. 좌대는 레이저 커팅한 철판을 용접하고 도색한 뒤 아크릴 미러판을 붙여 좌대를 마무리 지었으며 좌대 위에 완성된 3마리의 양 형상을 삼각돌의 구조로 결합하고 고정하는 작업을 해서 완성했습니다. 트로피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전승기념비로서 그리스인이 전리품인 무기 등으로 전장터를 장식하는 데서 유래되어 승리자의 전유물로 상징되어 왔습니다. 초식 동물인 양들의 불편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작가만의 트로피 형상을 통해 일방적인 해석이 가진 폭력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최봉석 작가는 설명합니다. 중앙대학교 허지연 작가의 의식적 행위 덜어내기 작품입니다. 허지연 작가는 2.5m의 통소나무를 준비해왔습니다. 심포지엄 기간 중에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깎을 때에 많은 분진이 일어나므로 유일하게 야외에서 조각했던 작가입니다. 작가는 미리 만들어온 소형 작품을 모형으로 두고 모형의 비율에 맞추어 소나무의 중심선을 긋고 확대 비율에 맞는 길이를 재어 컷선을 그리고 작품의 윤곽이 드러나도록 전기톱과 그라인더를 사용해 나무를 깎아내려갔습니다.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난 이후에는 샌더기를 사용해 표면을 정리하고 작품을 실내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기계로 큰 형태를 완성한 후 작품 전면의 세부 형태는 여러 종류의 목조칼을 사용해 다듬고 질감을 주며 완성했고 완성한 작품에는 벌레나 옹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린시드, 목재 방부제 오일 등을 수차례 바르고 건조시키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과도한 여러 매체와 정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런 자극과 스트레스를 타인에게 배설하듯이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을 탓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고, 조각의 기법을 활용하여 의식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감정을 덜어내고 오롯이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표현한다고 작가는 설명합니다. 대교 국제조형심포지엄에 대한 공모는 매년 5월 중하순에 한 달 동안 대교문화재단 홈페이지와 인터넷 뉴스, 블로그에서 게재되니까 이 시기를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공모 요강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출품 원서, 출품 작품에 대한 이미지와 모형 이미지, 그리고 작품 속에서 증빙 자료, 또 기존 작품 4점의 이미지와 작품 소개 내용을 작성해서 첨부 자료로 제출했고, 감사하게도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공모가 뜨고 작품을 구상할 수도 있지만 공모 기간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모형을 만들어보고 제작 기법을 연구하면서 탄탄하게 준비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포지엄에 참여하게 되면 작가 한 명당 어시스턴트 한 명을 조인시켜 주는데, 때와 상황에 따라서 어시스턴트들이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작가들의 작품을 돕습니다. 어시스턴트들도 다 조속과 대학생, 대학원생들이라서 실기력과 기술력도 우수하고 작가들의 작품 성향을 잘 이해해주면서 도와줘서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심포지엄 작가로 참여하기 이전에 기회가 된다면 어시스턴트로 먼저 참여해보는 경험도 공모를 목표로 또 더 나아가서 작가로 성장하는 데 있어 양질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교국제조형심포지엄 기간 동안 주관적인 작업 과정과 루틴을 벗어나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모여 작가들은 서로의 작품 제작 방법이나 작품 주제에 대해 소통하고 공유하며 새로운 자극과 영감을 주고받았었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경험을 통해 작가로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동력과 시너지를 얻었다고 생각됩니다. 심포지엄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작가와 어시스턴트, 관계자 모두가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돈독한 유대감을 쌓은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교 국제조형심포지엄의 기간은 앞으로도 서로의 발전을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들어낸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열정적으로 보내고 있는 신진 작가들이 어떤 관점과 방식으로 자신의 주제에 대해 표현하려고 하는지, 또 어떤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작가로서 성장하게 될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열정과 자극을 받으셨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